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산 생닭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토종닭, 12호닭, 9호닭 이렇게 세 가지를 파는데요. 하나씩 꺼내서 비교해보니 크기 차이가 확실합니다. 오늘 요리는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서 9호 이하 크기가 작은 닭을 쓸 거예요. 닭 손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랑이에 두껍게 붙어있는 노란 지방을 가위로 잘라내요. 칼이나 가위를 쓰는 게 이게 다입니다. 이제 닭을 씻을 건데요. 닭고기는 물로 씻지 않는 게 주방 상식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요리는 닭 속을 채워야 해서 지저분한 붉은 내장을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갈비뼈 사이를 손가락으로 훑어냈어요. 집 근처에 한 누룽지 통닭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가게 밖에 이렇게 닭들이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닭을 치킨으로 주로 먹지만 어릴 땐 이런 회전구이 통닭이 흔했었어요. 여름 복날 시즌이 되면 저는 항상 살짝 추억 보정을 더해서 누룽지 통닭이 꼭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노릇노릇한 껍질과 바닥의 누룽지가 마이야르 근본이 가득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 작은 닭 한 마리가 19,000원이에요. 고물가 시대에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누룽지 통닭 검색하면 조회수가 엄청 좋아요. 전국구 맛집들의 주방 영상이 많아서 조리법 알아내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결정적 문제가 회전구이 설비가 집에 없잖아요. 결국 사회의 테스트를 거쳐 간편 레시피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븐이나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닭을 굽기 전에 먼저 찹쌀로 밥을 지을 거예요. 저는 이번 요리 때문에 찹쌀을 처음 사봤어요. 이렇게 계량컵으로 3번을 넣었고요. 일반 쌀과 같은 방법으로 잘 씻습니다. 근데 확실히 찹쌀이 전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맑은 물이 될 때까지 6, 7번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 쌀을 체에 걸러서 완전 물기를 털어냈고요. 다시 밥통에 쏟아 넣었습니다. 여기에 물을 계량컵 3번 넣었습니다. 찹쌀과 물이 1:1 바로 암기가 될 만큼 쉽죠. 누룽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 소금 1티스푼을 넣어 간을 했고 그대로 전기밥솥에 넣어 백미 코스로 조리합니다. 약 30분 뒤 이렇게 찰밥이 완성됐습니다. 찹쌀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아요. 잘 저어놨고요. 이 찰밥은 식혀서 찬밥으로 달게 넣을 거예요. 밥 짓기 귀찮은 분들은 찹쌀로 된 즉석밥을 사서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고 차가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시 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늘 한 주먹 준비했고요. 각종 한약재가 들어있는 삼계탕 팩도 하나 샀습니다. 뜯어보니까 대추 말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 조각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한약 향이 혹시라도 너무 강하면 별로니까 종류마다 조금씩 도합 한 숟갈 정도만 넣으려고요. 닭을 쩍볼로 세팅해놓고 속을 채웁니다. 먼저 찰밥을 한번 떠서 밀어넣고 목 쪽 구멍을 막았고요. 이어서 마늘 5개와 한약재 세트도 집어넣었습니다. 남은 공간은 찰밥으로 꽉 채울 거예요. 이제 요리용실로 닭을 묶을 건데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도 1티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먼저 7-80cm 실을 잘라서 가운데 기본 매듭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고리에 화살촉처럼 생긴 닭 꼬리 부분을 건 다음 그대로 발목을 모아 엮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엉덩이와 다리가 탁 틀어막히듯이 고정돼요. 그리고 길게 남은 실을 양쪽 가랑이 사이로 당긴 다음에 닭 날개 위로 실이 지나가게 얹어서 등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날개까지 몸통에 밀착되고 고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실을 목뼈에 감아서 매듭 묶으면 완성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막막한데 실제로 생닭과 실을 잡고 해보면 전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양념의 시간입니다. 먼저 표면에 식용유를 조금 붓고 닭고기를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며 양을 가늠하면서 소금과 후추를 뿌리세요.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간이 벨 수 있게 전체적으로 마사지 했고요. 이 닭을 오븐 트레이에 올릴 건데 2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첫째, 배 부분이 위를 향하게 올려야 하고요. 둘째, 렉 위에 올려서 아래까지 열풍이 통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230도 오븐에 넣고 총 90분 조리하겠습니다. 90분 중 절반, 45분이 지난 통닭입니다. 빛깔이 벌써 느낌이 오죠. 위아래 모두 노릇노릇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한번 뒤집어야 해요. 등이 더 잘 구워져야 해서 배를 먼저 올렸던 겁니다. 이제 식용유를 더 바를 건데요. 이 과정의 유무로 노릇노릇한 색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기름을 충분히 발랐다며 다시 230도 오븐에 넣고 남은 45분을 굽겠습니다. 5분을 기다리며 닭을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게요. 마늘 한 주먹을 다져서 약 2숟갈 분량의 다진 마늘을 만들었고요. 설탕, 식초, 물,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렇게 5가지 재료를 잘 섞습니다. 파괴적인 맛을 내는 마늘 겨자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돌판 냄비입니다. 누룽지 통닭 맛집에서 쓰는 그 제품을 그대로 사봤어요. 네이버에 돌판, 곱돌 등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요. 지름 28cm, 32,000원 제품입니다. 돌판은 강불을 쓰면 안 된대요. 미세하게 깨져서 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중약불 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돌 전체를 달궜고요.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을 한번 발라서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90분이 지나고 닭 오븐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노릇노릇하게 바삭하게 잘 구워졌네요. 먼저 실을 제거해야죠. 닭 껍질이 벗겨지면 낭패니까 아주 조심조심 빼냈고요. 닭의 등 말고 배 부분에 정중앙을 가위질합니다. 뼈가 있긴 한데 가위에 걸리는 느낌 없이 너무 쉽게 잘 들어요. 우와,
밥도 완벽하게 익어 있습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충분히 달궈진 돌판에 약간의 버터를 올립니다. 버터가 까맣게 타기 전에 닭 속에 밥을 긁어서 돌판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밥을 넓게 얇게 펴서 누룽지로 만드는 거예요.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해도 되는데 찰밥은 너무 심하게 달라붙거든요. 목장갑에 셰프장갑 이중으로 끼시고 물 묻힌 손으로 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했습니다. 마늘, 대추, 한약재 박힌 게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 누룽지 위에 닭을 활짝 펼쳐서 올리며 복날 특집 누룽지 통닭 완성입니다. 근데 닭 한 마리 먹겠다고 돌판을 사는 건 좀 과하잖아요. 일반 코팅팬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업그레이드 누룽지 통닭 콘치즈 버전 함께 보시죠.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런 보양식이 필요한 시간이죠. 실제 레스토랑에서 쓰는 돌판을 이용해서 누룽지 통닭 만들어 봤고요. 아직도 엄청 뜨겁습니다. 돌판의 힘이죠. 열기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은 치즈 누룽지 통닭입니다. 원래 콘치즈인데 콘은 전부 잠수를 해버렸네요. 한 번쯤은 이런 치적폭탄도 먹고 싶었어요. 돌판이 아니라서 열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붙는다 싶으면 다시 불을 켜야 돼요. 하지만 돌판보다 훨씬 가볍고 요리하기도 편하네요. 가보자고. 육식인의 예의상 다리부터 가야 됩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다리. 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고기만 순수하게 먹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야. 누룽지 없이 이미 레전드. 야, 그냥 이렇게 자. 얼마나 부드러우면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어. 백숙도 아니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껍질에 간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소금, 후추, 기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완전한 맛이 나요. 겉바속촉입니다. 제대로 된 닭구이입니다. 은은하게 한방향이 있어요. 닭의 이 정도 느낌이면 밥에는 훨씬 더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음은 닭가슴살. 그렇지, 너무 쉽게 뜯기네. 그렇지. 맛있어. 아주 맛있어요. 살코기는 아무래도 속까지 간이 배는 건 무리잖아요. 그럴 때 이 소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마늘 겨자 소스 찍어서 먹으면 바로 굽나. 닭을 반쯤 먹다 보면 누룽지가 완성된다 이런 건데요. 숟가락으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아마 중앙이 좀 더 벌써 느낌 좋은데? 야 됐다.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죠. 이 느낌. 요거랑 닭이랑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통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완전 나왔죠. 너무 맛있겠다. 요거 때문에 돌판 사는 겁니다. 누룽지를 이렇게 일부 뜯어서, 닭도 뜯어 누룽지 위에 올리고 소스 약간 올리고 껍질까지 올려서 요렇게 먹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 갑니다. 이거지. 이게 보양입니다, 여러분. 미쳤네 진짜. 누룽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넣어가지고 강간하고, 무엇보다 닭의 향, 마늘 향, 한약 향. 야, 이런 밥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고기는 탄수화물과 먹을 때 제일 맛있는데 시너지가 말도 못하네. 그리고 이거 마늘 겨자 소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너무 맛있다. 한약재는 조금 더 넣어도 될 뻔했어요.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냥 팡팡 넣을걸. 그리고 마늘이 밥 안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마늘밥. 마늘빵보다 마늘밥이 더 맛있네요. 여름 고기 요리로, 보양 요리로 후회 없는 선택. 눈앞에 이런 치즈 요리가 있는데도 별로 확 구미가 안 당겨요. 너무 맛있어서 이미. 맞다, 버터가 들어갔구나. 왜 이렇게 밥이 맛있나 했더니 버터에 구운 것도 한몫하네요. 어쩐지 고소하기까지 하다 했어. 누룽지를 사서 그냥 닭 구워서 같이 먹으면 안 되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누룽지가 완전 달라요. 마늘, 한방, 버터, 닭의 육즙을 먹으면 밥이잖아요. 닭과 잘 어울리는 정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단순 더하기는 이걸 따라올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치즈 가야 돼. 치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치킨엔 맥주냐, 치킨엔 소주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소주다. 요 다리 한번 뽑아볼게요.
우와. 와. 누룽지까지 딸려 올라옵니다. 와, 이거지. 방금까지는 치즈에 손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거지 외치고 있네. 치즈 굳은 칩 이런 거 올려. 화가 나. 정말 이 맛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에 화가 나. 계속 끓고 있는 치즈 옥수수 중심으로 올려버리고 마늘 겨자 소스 살짝 토핑. 이 맛을 어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닭가슴살 뽑아 올려 팔 뜯어, 날개 뜯어. 닭가슴살에 늘어나는 치즈 미쳤다. 멈출 수가 없다. 살짝 그런 생각 듭니다. 옆에 엽떡 한 접시 있었다? 그럼 끝입니다. 매콤한 소스까지 가세하면 천하통일이지. 천하통일. 치즈를 이렇게 때려 넣으니까 이게 쾌감이 장난이 아니구나. 야, 완전 누룽지 꺼내버렸다. 치즈 때문에 습기가 가둬져 버리는데도 이런 누룽지가 나옵니다. 또 소프트 누룽지는 그것만의 맛이 있잖아요. 우리 중식 누룽지탕 이런 것 마냥. 저 크리스피 누룽지랑 요거랑 매력이 달라요. 둘 중 뭐가 더 맛있냐? 아, 못 골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입니다. 우리 육식인 구독자분들이라면 초복 중복 말복 3번의 기회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피 누룽지 치킨입니다. 누바칙촉. 누룽지가 바삭하게 치킨이 촉촉하게 아주 훌륭한 맛이니까요. 고민 없이 추천드립니다. 닭 요리로 한국인이 이만큼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DNA에, 여러분의 게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누구나 좋아하실 겁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조리 팁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븐 쓰실 때 열 파이프와 닭이 너무 가까우면 윗부분이 타요. 10cm는 띄어놔야 옆면까지 노릇노릇 구워지고요. 혹시 230도 안 되는 기기를 쓰신다면 200도까지는 낮춰도 괜찮아요. 그 이하 온도에선 맛있어 보이는 색이 안 나왔었습니다. 누룽지 통닭의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 식으면 누룽지가 꽤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해둔 걸 데워 먹거나 많이 만들어서 남기는 건 비추예요. 보셨다시피 어렵지 않은 요리니까 초보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105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